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95호 제7면 기사입니다. 부천시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부천시가 7월부터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최저보험료 기준 대상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시는 2009년부터 부천시 저소득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저소득 장애인 세대, 한부모 세대, 소년 소녀가장 세대,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월 1만 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왔다. 그러나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소득 중심의 최저보험료 제도가 도입되고 건강보험료가 매년 인상됨에 따라 지원 대상이 감소되었다. 부천시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 보험료 지원 대상 기준을 월 1만 원 미만에서 최저보험료 21년도 기준 14,380원로 개정 확대하였다. 그 결과 월 평균 1,200세대의 지원 혜택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보험료 지원은 부천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받아 공단으로 보험료를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재성 복지정책과장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하여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따뜻한 복지행정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부천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시 보건소 건강취약계층 폭염 피해 예방 활동 추진. 부천시 보건소는 올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여름철 건강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독거노인, 거동 불편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대면 방문은 최소화하고 방문 건강관리 전담 인력인 간호사가 전화를 통해 건강 상태 확인 폭염 대비 예방 수칙 및 행동 요령 안내 위급 상황 시 대처 요령 교육 폭염 예방 물품, 휴대용 선풍기, 보냉 가방 등 문 앞 전달 등 비대면 방식으로 어르신들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 관계자는 더위가 잦은 여름철에는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무더위와 관련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것, 별표 쌓인 수분 염분 섭취 제한 대상 질환자는 주치의와 상의이 좋다며 가장 더운 오후 2시 물결표 쌓인 오후 5시에는 야외 활동이나 작업을 되도록 하지 않도록 하고 냉방기기 사용 시 실내외 온도차를 5도 내외로 유지하면 냉방병을 예방할 수 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의 가벼운 증세가 있으면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장소를 이용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부천시 보건소 김은옥 건강도시과장은 코로나19 확산세와 폭염으로 힘든 여름, 몸과 마음이 지치셨을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목소리 재능 기부로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가치 나눔 동참. 7월 16일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지역사회를 통한 사회적 가치 공유를 위해 경기도 일자리재단 임직원 목소리를 담은 도서 전달식을 진행했다. 센터에 전달된 물품은 목소리 동화책 재생기 2대와 동화책 50여 권으로 동화책 재생기에 담긴 목소리 동화책은 재단 직원 20여 명이 녹음한 목소리가 담겼다. 목소리 재능 기부는 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녹음하는 등 비대면 형식의 봉사활동으로 진행됐다. 이번 나눔은 재단 내 독서문화 확산을 계기로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임직원들의 독서 부분 사회적 가치 공유를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재단은 독서 취약계층인 다문화 가족에게 한국어 독서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정서적 지지 등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활동에 동참한 김선영 팀장은 가족들과 함께 녹음한 목소리가 다문화 가정에 전달될 수 있어 뜻깊다며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 더 나은 상상력과 꿈을 펼쳐나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재윤경 대표이사는 재단 직원 및 가족들이 직접 참여한 활동으로 다른 사회공헌 활동보다 의미가 크다면서 재단 임직원들의 목소리가 모여 지역사회에 선한 울림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올해부터 독서 경영을 선포하고 독서동호회 운영, 책마루 개관 등 독서와 관련 활동을 추진하여 지역 상생, 독서 나눔 문화 확장에 앞장서고 있다.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백운영, 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뜻깊은 재능 기부의 감사 인사와 더불어 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이들이 목소리 동화책을 통해 큰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센터에서도 다양한 자녀 교육 프로그램 진행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구간고시 개정에 즉각 나서라. 염태영 수원시장과 허성무 창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수원 창원 용인시의회 의장이 14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했다. 세계시 시장, 시의회 의장은 1인 시위에 앞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는 450만 특례시 시민을 역차별하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구간 고시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례시가 되지만 복지급여 기준은 여전히 20여 년 전 기준인 중소도시라며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도 사회복지 수급은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으며 지속적인 역차별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부처의 고시 개정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국무총리, 국회의원을 만나 여러 차례 건의도 했지만 보건복지부와 관련 부처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450만 특례시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장과 시의회 의장은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며 우리는 고시 개정안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되거나 기준 상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으로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릴레이 1인 시위에는 3개 시장과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양승환 고양시 평화미래정책관이 참여했다. 염태영 시장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주택가격, 생활비 등이 광역시보다 높지만 사회복지급여 대상 기준은 광역시보다 낮게 설정돼 있어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당장 고시를 개정해 특례 시민들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염태영 시장을 비롯한 3개 시장, 시의회 의장은 이날 시위 중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 차관을 면담하고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성명서와 고시 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양성일 제1 차관은 2023년 예정인 고시 개정을 앞당겨 검토하겠다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본위원회를 열 때 고시 개정 안건을 전문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사회경제 규모, 생활 수준이 대도시, 서울시, 광역시와 유사하지만 복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소도시로 분류돼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된다. 현행 제도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 금액을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등 도시 규모별로 금액을 공제해주는 기본재산액이 있다.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도시 등 3개 그룹으로만 분류돼 인구가 123만 명에 이르는 수원시는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 포함된다. 인구는 광역시급이지만 인구 5물결표 쌓인 10만 명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불합리한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 때문에 4개 특례시 시민은 대도시 시민과 재산 규모가 비슷해도 법적 기준상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수원시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소방차 경찰차에도 적용.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해 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소방차 경찰차까지 확대 적용한다. 지난해 3월 119구급 차량의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적용한 수원시는 8월부터 소방지휘차 경찰 순찰차, 각 부대에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추가로 적용한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119구급 차량이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할 때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차량 위치를 GPS, 위성항법장치로 추적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때 자동으로 녹색 신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도입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시간은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일을 이동할 때 평균 통행 시간은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았을 때보다 56.3% 감소했다. 올해 6월까지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활용해 환자 500여 명을 이송했다. 수원시 어디에서나 아주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화훈병원 응급실에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구급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어 구급대원들에게도 호응을 얻었다. 수원시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의 효과가 입증되자 시스템을 119소방차와 112순찰차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고 시스템 개선 작업을 했다. 8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방서 경찰서에서 화재 현장 사고 현장으로 출동할 때 우선 신호 시스템을 활용하면 전보다 빠르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다. 화재 진압, 강력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센터 방식으로 시내 전 구간에 긴급차량 우선 신호를 구축했다. 교차로에 긴급차량 송신 장치 신호제어기 무선기지국을 설치해 운영하는 현장 방식은 무선기지국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만 긴급차량 우선 신호를 작동할 수 있지만 수원시가 도시안전통합센터 인프라, 기반시설, 를 활용해 구축한 센터 방식은 도시안전통합센터와 연결된 모든 교차로의 신호를 제어할 수 있다. 센터 방식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현장 제어 방식보다 시스템 구축 비용이 적게 들고 우선 신호 구간을 확장할 때 설비를 추가하지 않아도 돼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 조도환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장은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시민 생명을 지키고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소방차 경찰차 확대 적용으로 화재를 더 신속하게 진압하고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